자, 황혼을 봅시다. 이육사의 황혼. 여기는 지금 굉장히 외롭고 소외됐던 어떤 화자가 말이지, 골방이라는 그 폐쇄된 공간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새롭게 어떤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시가 전개되고 있는 거야. 특히 골방에서 그 커튼을 걷는 행위, 그리고 골방에서 바라본 황혼의 느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의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어. 자, 본문 한번 볼까?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이게 행위야, 행위. 나하고, 즉 이 골방은 폐쇄된 공간이고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게 커튼인데, 커튼을 걷었다고 했으니까 내부에서 외부 세계 혹은 골방에서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행위가 바로 커튼을 걷는 거다.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이 황혼은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포용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자연물이야.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래서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라고 했으니까 만물을 포용하는 게 여기서는 황혼이고, 그런 존재를 맞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골방에 있는 화자는 고립돼 있고 외로웠단 말이야. 커튼을 딱 치니까 황혼이 쫙 빛을 주는 거야. 저렇게 외롭고 쓸쓸한 그 고립된 존재들에게 그들을 포용하는 황혼처럼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게 화자의 소망이고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거지. 외로운 존재였지만 인간에 대한 애정 혹은 포용, 이런 것들로 바뀌는 게 저 자연물인 황혼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직유법이고, 얘는 밑에 보니까 외로운 것이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외로운 거지, 그지? 외로운 인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야 그러면, 바다의 흰 갈매기들, 인간 중에서 외로운 존재들하고 같은 거란 얘기야. 비유법은 직유법이고, 자,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돼 있으니까 아주 외롭다, 서리적 표현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인간은 외로운 존재야. 여기 골방에 갇혀 있기 전에, 골방에 있기 전부터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고 화자는 인식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커튼을 걷고 황혼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얘는 인식이 전환된단 말이야. 자, 황혼아, 보통 뭔가를 부르면 도노법이라고 하지. 황혼, 그랬으니까 의인법도 돼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 이름 있는 대상을 부르는 거란 말이야. 부른다는 건 대답을 요구하는 거잖아. 혹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사람이지, 그건. 황혼아, 도노법, 의인법. 내 부드러운, 여기 내가 나왔으니까 의인법 맞고, 부드러운 건 촉각적 심상이고, 손을 힘껏 내밀라. 나한테 손을 내밀라는 얘기야. 근데 내 뜨거운 입술도 역시 뜨겁다고 했으니까 촉각적 심상이고, 마음대로 맞추어 보낸다. 이건 화자가 적극적으로, 알았니? 온기를 느끼고 싶은 거야. 둘 다 촉각적 심상, 부드러운, 뜨거운, 이 부분이 촉각적 심상이고, 자, 황혼이 나한테 보냈듯이 나도 소외된 존재들에게 뭔가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느낄 거야. 그리고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황혼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네. 특히 화자처럼 외롭고 고립된 존재들을 포용하는 거지. 소외된 존재들을 포용하는 게 바로 황혼이란 말이야.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나의 입술을 소외된 존재들에게 보내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화자는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있었어. 그런데 황혼을 맞아들이면서 이 어떤 본인이 갖고 있던 문제, 소외감, 이런 것들을 넘어서려는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야. 요번엔 받는 게 아니라 보내게 해다오. 베풀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지. 누구처럼? 황혼처럼. 왜? 인간은 모두 외로운 존재들이니까. 흰 갈매기들처럼. 자, 사면으로 갈게. 저 12성자, 12성자는 별 12개라고 생각해도 돼.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그러면 화자는 지금 자신의 어떤 사랑이랄까? 황혼한테 받은 사랑, 뜨거운 어떤 감촉, 느낌, 이런 걸
별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별들도 소외된 존재겠네, 그지? 별은 일반적으로 따스하고 반짝이고 화려하고 어둠을 밝히는 긍정이잖아. 근데 여기는 부정으로 봐야 돼. 왜냐하면 외로운 존재 중에 하나가 별들이니까. 그래서 외롭고 소외되는 존재들을 막 별들, 수녀, 수인 이런 식으로 열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외로운 존재는 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소리 점은 삼림. 삼림은 빽빽한 밀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럼 이거는 반복됐으니까 운율이 느껴지는 거고, 통사구조의 반복? 오케이.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면 돼. 뭐뭐에게도. 자, 외로운 존재, 별들, 수녀. 다음으로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수인들, 죄수들에게도 죄를 짓고 벌받는 감옥에 간 거야.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육사는 일제강점기 시인이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감옥에 있는 수인들 이렇게 소외되고 고립된 존재라서 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시대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다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고 자신의 뜨거운 입술을 맞추고 싶다는 그런 얘기야. 자, 의지가지가 없대.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은 여기선 별들과 수녀들과 수인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많이 떨고 있겠지. 왜냐하면 저기 하늘 꼭대기 12성자에서 외롭게 존재하고 있는 거, 빽빽한 밀림 속에서 그윽한 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수녀들,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장판 위에서 있는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온 그 수인들 말이지. 얼마나 떨고 있겠어. 억울한 것도 있지만 떨고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떨림은 뭘까? 마치 소외와 고립의 어떤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뜻이겠지. 결국 굉장히 떨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서리법이다. 자, 그 다음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에게나, 또는 유문은 에게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에게라도, 좀 약간 변형이 되긴 했지만 이것도 유사한 통사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들도 내가 뜨거운 입술을 맞춰야 되는 대상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고비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라고 그랬는데, 얘들도 모두 토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제국주의가 뭔지 알지? 힘과 권력, 무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식민지로 만드는 게 제국주의인데, 그것들의 대상자들이야. 그러니까 행상대도 토인도 모두 제국주의에 의해서 희생되는, 일본 제국주의 같은 제국주의에 희생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간이라고 해도 돼. 아프리카 고비사막, 아프리카 모두 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돼. 대상들은 행상대하고 토인들이지만, 황혼아, 또 불렀어.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에도 부드럽다 촉각적 심상. 품이 어딨어? 황혼의 품이 어딨어? 사람이나 품이 있지. 의인법이라고 하면 돼.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반은 누가 할 건데? 황혼이 할 거야. 황혼은 저녁에 쫙 비치는 거잖아. 비치는 쪽은 네가 해라. 나머지 안 비치는 쪽은 내가 맡아서 소외돼서 살아가는 이들,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억압받고 희생당하는 국가들, 내가 따스한 입술로 부드럽게 맞이할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반은 나한테 맡겨라. 황혼은 절반은 너가 위로하고, 이런 얘기지. 그래서 외롭고 소외된 존재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화자는 저런 대상들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돼. 마무리. 오연이야. 내 5월의 골방이 안흙도 하니. 자, 아까는 일연에서 커튼을 걷기 전일 거야. 그때는 외롭고 소외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황혼이 쫙 비치니까 아늑해진 거지.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라고 했어. 걷게 하겠지가 의지가 아니라 걷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야.
내가 지금 오늘의 골방에서 커튼을 걷고 느낀 것처럼 또 느끼고 싶어. 그러니까 미래에는 내가 또 내일은 또 걷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희망하는 거야. 아마미는 아른아른하다라는 뜻이고,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자, 사라진다는 게 뭐처럼 사라진다고? 시냇물 소리처럼 사라진다는 얘기야.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자, 그러면 황혼이 지고 완전히 어둠이 오면, 그럼 완전히 어둠이 오면 식어지는 거고, 황혼이 내일에 다시 오겠지, 그지? 지금은 다시 올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황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이걸 어찌할 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한 거지. 자, 이 시는 골방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튼을 걷으면서 황혼이라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어. 그러면 고독의 공간, 고뇌의 공간은 골방이고, 화자가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공간도 마침 골방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부정적 공간인 동시에 변화되는 공간이니까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중성은 아닌데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화자하고 저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커튼이고, 커튼이 있는 공간은 바로 골방이다. 그럼 커튼을 걷는 행위가 황혼을 맞아들이는 거고, 외롭고 소외된 화자는 자기처럼 골방에 고립됐을 때의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황혼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게 바로 따뜻한 나입스를 보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고, 황혼이 바로 모든 소외된 것들을 포용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외로운 이들에게 애정과 어떤 위로를 주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 그 다음에 화자는 그런 황혼을 사람처럼 얘기했단 말이야. 내 부드러운 손, 내 부드러운 품, 이런 식으로 의인화시켰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화자는 이 황혼이라는 것이 저녁 무렵이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으로 따진다면, 고립되고 힘들었지만 위로받고 나도 위로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시간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깨달음의 시간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표현법이 다양하게 나왔어. 예를 들면 직유법이 뭐야? 그러면 바다의 갈매기들 같이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라고 했어요. 직유법이고, 시냇물 소리가 어떻게 했어? 시냇물 소리가 암암이 싹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 거 내용을 얘기했어. 그 다음에 그게 직유법이고, 부르면 도노법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너 어쩌고저쩌고 하면 의인법이고, 그 다음에 서리법은 위에서 나온 대로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존재야. 외롭지요. 서리법. 그 다음에 얼마나 떨고 있는가. 아주 떨고 있겠지, 그지? 그 고립되고 소외된 느낌의 사람들은 토인들도 그렇고 행상대도 그렇고 수인들도 그렇고 수녀도 그렇고 맨 꼭대기에 나왔던 별들도 그렇고, 얘네들은 모두 차가움, 고립감, 외로움에 떨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걔네들을 다 열거하고 있다는 열거법까지 등장한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는 정리를 해야 되겠어. 특징이 뭐냐면 지금 했던 거 다 반복될 수 있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맞죠? 황혼 상징적 의미, 포용의 존재, 이런 식으로 비유적 표현도 나왔고, 자, 첫 번째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골방 안과 골방 밖의 외부 세계, 이렇게 두 공간이 있는데 두 공간은 대립되는 공간이야. 황혼이 쫙 비치는 공간은 포용과 수용,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고, 화자가 고립되어 있는 커튼을 걷기 전의 공간은 고립되고 외로운 공간이야. 그러니까 두 공간은 커튼을 걷기 전에는 대립된 공간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촉각적,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촉각적 심상이 많이 동원되고 있어. 그 다음에 자연물을 의인화했지. 황혼아라고 하는, 이렇게 불러보는 게 의인화 자체야. 그 다음에 열거법이고, 열거법 뒤에 나오는 그 조사들은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데 약간 변형 변주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은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 두 번 나왔다 그랬다. 그 다음에 도노법도 아까 썼다고. 도노법은 무슨 뜻이야? 대화,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야. 말을 건네는 듯한 방식. 황호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화자는 있잖아. 소망을 전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뭐뭐 해다오, 보내게 해다오, 입술을 맡겨다오, 다오. 운율도 느껴지지만 소망을 전하는 방식이야. 우리가 해라, 하게, 하오라 그랬으니까 하오체는 예사 높임이다. 예사 높임을 가지고 소망을 전하는 형식이다. 그 다음에 각연이 사행시, 규칙적으로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감을 주고요. 정형성을 이룬다. 흔들리지 않아? 이게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시구 좀 어려워 사실은. 근데 어렵다는 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